자, 그러면 2014년 임금협상 제5차 회의를 2시 11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번 4차 회의 때 마지막에 우리 노조 쪽에서는 사측에 상향평가안과 하향평가 평등안을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안 될 경우에는 안 되는 이유를 준비를 좀 해주십사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죠. 무슨 실장입니다. 잠깐만. 왜 세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 김효 실장이 오늘 좀 못 왔죠. 지금 우리 교육 중이거든. 저희 혁신 사관학교의 전 직원들이 이제 본부 직원들 돌아가면서 수행 합숙 교육을 하고 있어요. 1박 2일. 근데 이 김효 실장이 교육조에 편성이 돼가지고 좀 어제 들어가가지고 가수방자고 오늘 오후 한 5시, 8시에 끝나요.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교육 중이라서 못 왔습니다. 김효 실장 없어도 뭐 여기 우리 김성근 실장 있고 그러니까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카드. 또 부의사장 계시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임금이 항상 우리가 꼭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일이 있을 수도 있죠. 저희들이 또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임금 협상이 얼만큼 중요도냐 이걸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 김효 기획실장님은 혁신 교육이 임금 협상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고, 그걸 판단할 수는 없겠는데 또 이사장님 얘기를 하라고 하시니까 뭐 일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어제 사실은 저녁에 합숙교육 중인데 밤 10시에 제가 이제 합숙중에 방문을 해가지고 좀 보고 그러고 갔는데, 그렇지 않아도 김효 실장이 그걸 걱정을 하더라고요. 오늘 노사 협의인데 어떻게 하죠 해서 내가 노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 잘 얘기를 할 테니 교육 기한이 들어왔으니까 끝마치고 오늘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본부 교육이 좀 3차인가 4차 진행 중인데 임금협상에서 맞춰가지고 3차를 보더라고요. 아니 그걸 이해했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알겠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우리 기획실장님이 세부적인 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 그렇게 중요도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운영실장님, 저번에 노조에서 이야기했듯이 상향 평등, 하향 평등 준비하신 거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 지난번 임금 협상 때, 부산 임금 협상할 때 마이크. 그냥 하겠습니다. 안 되는데 좀. 제 목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지난번 부산 임금 협상 때 이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상향 평등안, 하향 평등안. 거기에 대한 답변과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먼저 일반직과 상담직의 상향 균등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지금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때 이제 말씀하셨던 게 이제 은행 차입 관련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은행 차입을 여러 군데 알아봐야 되겠지만 두 군데를 제가 저희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하나는 이제 신한은행을 통해서 알아봤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은행을 통해서 알아봤는데, 공통되는 의견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개인이든 기업이든 어떤 뭔가 대출을 해줄 때는 상환 능력을 보고 보통 해주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변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단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 사업을 안 하고 있고, 사실은 이걸 맞춰주기 위해서 약 한 80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거를 금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 설사 여러 다른 은행에서 저희 신용도를 보고 평가를 해서 된다고 치더라도, 사실 저희가 이제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다 보니까 어떤 이런 차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이사회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 저희 정관
제19조에 보면 의결사항 및 보고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6조에 보면 6항에 보면은 장기 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 발행과 그 상환 계획에 대해 이런 걸 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사 의결이 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또 혹시라도 저희가 또 담보라도 있으면 이거를 또 어떻게 또 담보 제공해서 저희가 보통 PP를 때 그러지 않습니까? 담보 제공하면 담보 자산 가치를 평가를 해서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또 저희 정관 26조에 보면 그 재산의 처분 제한이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담보를 뭐를 제공하려고 할 때는 또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그 주무관청 저희 같은 경우는 중개청장님이시죠.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이런 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이게 부채를 가지고 이게 또 인건비를 주게 되면 이게 또 방망경의 어떤 그런 또 소지가 있어서 현실적으로 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향 균등안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사례를 대법원 판례를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지만 조사한 게 있었는데 저희랑 비슷한 기관이 이제 있었는데 사무원과 노무원으로 이루어진 여기서 사원이라고 하면 저희 이제 일반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노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상담 지도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무원. 그 청소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고요. 이게 이제 대법원 판례 나왔었던 건데 너무 일을 하는 사람. 그럴 것 그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럼 청소원. 네, 그래서 노동조합은 여기서 이제 퇴직금 규정을 가지고 이제 변경하는데 이게 이제 하향으로 변경하는 그런 안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85%가 이제 노조원이었었는데 이제 하향 평준화 된 거에 대해서 이거는 그 단협상에 돼 있으면 아마 되는 걸로 하향 평준화도 가능한 걸로 그렇게 얘기가 돼 있는데 나머지 85%가 찬성을 했는데 나머지 15%가 이제 찬성을 안 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이게 15%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라고 이런 또 판례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판례일 뿐이고 사실 여러 가지 판례가 있을 건데 근본적으로 저희가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해집단에 새 이해집단이 있고 그 상담지도직 집단, 지능원 일반 집단, 시경원 일반 집단의 어떤 그 동의가 전체적인 동의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수긍하기가 어렵고 또 한 가지 이게 저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때 저희가 지금 상담 지도직을 700% 하고 있고 일반직을 700% 하고 있고 상담 지도직을 130%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좀 5억이 반영이 되면 거의 한 200% 수준까지 될 건데 향후에도 공단본부에서 전략적으로 700%를 맞추기 위한 어떤 전략적 목표를 세우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오히려 만약에 된다 손쉽더라도 미대로 하향 평준화 돼버리면 전략적으로 좀 맞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이제 또 조합 그 본부와 상담 지도직 간의 어떤 그런 과학적 어떤 그런 통합 그런 게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장기적으로 상담 지도직 인건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공단 본부에서 노력하는 게 현재로 좀 최선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상향 균등화, 하향 균등화를 조사를 해오셨는데 이 균등화를 준비를 해오셨다는 것은 저번에 우리 4차 때 이야기했다시피 상담지도직과 일반직이 동일노동, 동일 가치가 맞다고 인정을 하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지난번에도 이제 계속 거의 한 1시간 정도 그 얘기를 썼던 것 같고요. 사실 노동의 가치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저나 저희 공단 본부에 있는 사람이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뭐 흑백 논리로 해서 직군과 차이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여기 계신 분들이 사실은
뭐 전문가라면 전문가고 뭐 저희 쪽 나름대로 연구를 하기는 했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노동의 그 가치에 대해서 어떤 균등하냐, 가치가 같냐라고 하는 그 문제는 오늘 또 이 얘기가 나오게 되면 굉장히 좀 어려운 회의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러면 그걸 정의도 안 내리셨는데 균등 처우안을 가져오실 의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번에 그 말씀드렸듯이 심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심적으로는 동의를 하고 그거를 위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 이사장님이나 저희나 계속 노력을 하는 입장이고 심적으로는 동의를 하는 입장이지만 사실은 좀 이거를 딱 못을 받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자, 동일같이 동일노동은 반드시 정의를 내리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2개 기관이 통합이 되고 그 다음에 불과 1, 2년 사이에 또 3개 기관이 통합이 되었어요. 그러면 통합이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업적 결합을 통한 진정한 통합을 이루어야 될 게 우리 전 직원의 의무죠, 그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일같이 동일 노동을 이 바탕하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현대영토 같은 경우는 사무직과 생산직이 임금이 틀립니다. 그네들은 동일같이 동일 노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무직과 일반 노무직이 있다 했죠. 사무직이 100만원 받는다고 해서 청소하시는 분들도 똑같이 100만원 받는 건 아니에요. 왜? 그 노동에 대한 가치가 틀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청소하시는 분을 사무실로 옮기고 사무실 가시는 분을 청소하는 사람으로 옮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동일 노동, 동일 가치가 인정이 되어야지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지금 임금, 동일 임금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 그 정의를 안 내리신다고 한다면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동일 임금이 되었을 때 그리고 우리 공단이 마지막에 나가야 될 방향이 직구 통합 아닙니까? 그때도 또다시 이런 문제를 또 야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그때 가서도 똑같은 대답을 하실 수 있느냐? 그 장담할 수가 없죠. 그때는 우리 사측에서 일반직과 상담지도직은 동일 노동, 동일 가치가 맞다고 이제 그때는 우기실 거예요, 그죠? 그걸 인정해 달라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원칙과 융통성은 적절하게 조화가 되죠. 이럴 때는 융통, 저럴 때는 원칙일 때는 당장은 어떻게 넘어갈지 몰라도 언젠가는 그 조직은 기초가 탄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동일 임금 이걸 떠났어도 동일같이 동일 노동은 반드시 정의를 내리셔야 되고 그리고 그 정의가 지금 이제 임금 부분에서 지금 정의를 요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일반직과 상담지도직이 동일같이 동일 임금이 아니라고 봤을 때는 저희들도 균등처우를 요구할 권리도 없고 사측에서도 그걸 들어줄 의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정의를 못 내리는 이유가 뭔지 압니다. 나중에 동일 임금이 되었을 때 그때 가서 번복을 할 수 없으니까 지금 대답을 안 내리시는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융통성과 원칙에 위배된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동일같이 동일 노동을 인정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균등처우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임금 인상률만 이야기하면 되죠. 근데 지금 이제 균등처우안을 좀 들고 오셨다고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자꾸 심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 세상살이가 물론 이 신뢰와 신의를 바탕으로 세상살이가 돌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개를 비교해 가지고 어떤 게 저는 정답이라고 우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일 노동 동일 가치가 아니라면 아닌 대로 따라줄 것이요 맞다고 하면 맞는 대로 따라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충분히 전에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여쭤보지 않겠다 했지만 정의를 내리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로부터 지금 10일이 또 지났다고요. 그럼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드렸다.
그래서 먼저 그거부터 정의를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 균등 처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옳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거는 약간 좀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회사가 이제 보면 합병이나 통합하는 경우와 뭐 회사와 노동자 간, 그리고 회사와 근로자 간 형성된 어떤 각각의 어떤 근로 조건, 이제 통합될 때는 통상적으로 이제 근로 조건 같은 거 이제 뽑아 쓰게 되는 게 이제 원칙이라는 얘기를 좀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동일가치 동일노동 그거에 할 게 아니고 이제 그 회사 간 합병 등으로 인한 정규직 간의 임금 등 근로조건의 차이는 노동관계 법령상 차별의 문제도 합리적인 차등의 문제도 아닌 조직 통합 과정에서 파생되는 고용 승계에 관련된 문제다. 그러므로 이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되어야 하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조직 내부적인 통합의 문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제가 장문을 좀 받은 적이 있는데 이 얘기, 저는 이게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오히려 동일노동가치 동일임금 이걸 따지는 것보다는 저희가 좀 내부적인 통합을 위해서 힘적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 이 노동의 가치를 자꾸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말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까 뭐 저번에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노동의 가치를 어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노동의 가치를 따지기가 자꾸 귀천을 따지는 식의 어떤 뉘앙스가 돼서 사실 말씀드리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게다가 이게 이제 급여로 이게 또 차등이 되어지다 보니까 더욱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된 정의가 아마 타기관도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법원이나 뭐 그런 데서 혹시 저희들보다 더 많은 사례를 연구하고 했었던 그런 데서는 오히려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하고요. 이거를 당장 저희가 짧은 지식 가지고 이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 좀 드렸습니다. 아니 저희들이 지금 동일 가치 사측의 정의를 지금 반박하거나 꼬투리 잡으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고 사측에서 그냥 내려주시면 돼요. 내려주시면 저희들이 따르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아까 가치를 이야기하는데 뭐 4차일 때 우리가 임금이 적으니까 우리가 가치가 떨어지는 행동이 있을 때 그거 갖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동일노동 동일 가치가 왜 나왔습니까? 바로 임금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직장인들이 가장 목숨을 거는 임금. 그걸 갖다가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서 동일가치 동일임금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임금이 다르니까 결국은 반대로 원래 동일가치 동일 노동을 기준으로 삼아서 임금이 책정되는 것인데 우리는 먼저 임금이 책정되고 그 다음에 그 가치를 좀 판단해야 되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의를 못 내린 이유는 조금 방금 이야기하신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변명이고 결국은 그거잖아요. 가치를 인정 안 했을 경우는 나중에 돌아올 후폭이 더 크니까 그것 때문에 인정 안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지금 이제 임금 아닙니까? 그래서 동일가치 동일 노동이 아니다. 아니라고 내린다. 그게 그것도 나쁜 말은 아닌데 왜? 현대노조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이 주로 다 생산직이 다 있죠. 사무직은 거의 없어요. 그 노동조합은 더 반대로 우깁니다. 우리는 사무직하고 동일가치 동일 노동이 아니다. 우리가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직보다도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가치 이꼴 비례해서 임금이 올라가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이 반대로 나타났을 때 차별이 되고 시정돼야 되는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자원 문제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 하지 마시고 한 마리만 잡으세요. 지금 임금 문제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동일 노동이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시면 되죠. 그리고 문제로 넘어가자고요. 임금 좋게 받으면 아니, 가치라는 거는 지금 자꾸 우리 김전 실장님은 사람에 대한 가치 자꾸 그걸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잘못된 게 계약 관계에서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일의 노동에 대한 가치, 사람에 대한 가치가 아니고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박사를 받은 사람도 청소부를 하면 청소부에 맞는 가치의 임금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측으로 올라가서 실장 이렇게 됐을 때는 그에 맞는 또 가치의 임금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 땄다고 해서 그 가치 없는 일이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의 우리 처해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 나중은 나중 일이고 노동 동일 가치에 대해서 판가름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상향 균등화, 하향 균등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게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저기 통합 전부터 작년까지 이렇게 쭉 보면요, 그 일반직하고 지도직에 관한 직무 분석 관련해 가지고 연구용역이 몇 번 나간 걸로 제 기억에 있거든요. 그 다음번 6차 협의 때는 그 연구용역 보고서 좀 제출해 줄 수 있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 11년도 그 통합 당시에 그 직군을 분리하기 위해서 아마 그거 관련한 어떠한 연구 보고서가 있고요. 또 12년도인가 13년도 그 직무가치 분석하겠다고 저희들한테 뭐뭐 해라 하고 자료 올리 12년도 12년도인가요? 자체 조직혁신 TF에서 만들었던 네. 게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작년에도 또 하나 뭐 비슷한 거 있었고 거기서는 그 직무의 통합할 때, 분석은 시경하고 통합할 때 그거 조직에 대한 내용이죠. 예. 직무에 대한 내용은 아닌 거죠. 조직에 대한 직무, 그건 빼요. 조직에 대한 얘기는 빼고, 직무 관련이면은 조직에 대한 얘기, 직무에 대한 얘기는 아닌 거죠. 직무 없죠. 예. 네, 그럼 그거 빼고, 그 전에 그 용역 보고서 다음번에, 그 전에 저희들한테 주시면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4차 이야기가 계속해서 5차 이야기가 논쟁이 되는데요. 부의사장님, 공무원들 급여가 예를 들면 제가 세계는 잘 모릅니다만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구분이 돼 있죠. 이게 그 이야기는 너도 가치가 틀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도 생산직하고 사무직하고 급여가 틀립니다. 그것 때문에 전혀 틀리거든요. 즉, 너무 가치가 틀리다는 뜻이에요. 저희가 통합 당시 예전에 진흥원하고 센터하고는 급여 체계가 틀렸죠. 법률에 의해서 통합이 되면서 건원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일 호봉제 채택이 됐었어요. 상여금도 700% 줄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죠. 그러나 그때 당시 통합 당시 예산의 문제 때문에 예산을 법인에서 지급할 수 없다. 대명제는 단일 호봉제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걸 자꾸 부인하시고 물론 입장은 이해합니다만은 지금 우리 김성근 의원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법으로 가자. 저희들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게 어떤 색이든지 단일 허봉제라는 것. 예전에 그랬습니다. 저희 금융기관에서도 남녀 허봉 차이가 틀렸어요. 번봉이 틀렸습니다. 후보는 별도 남녀 고용평등법 하면서 다 단일 허봉제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게 추세거든요.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인정을 하고 노동조합의 양해를 구할 것은 구해야지. 이 자꾸 여기서 눈에 불 뻗기 뻔한데 그걸 아니라고. 물론
담당 실장으로서 담당을 보충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대흥동 기름막고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단일 홍제 똑같지 않은데 틀리다 찬동해 줄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지금 그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하고 하는데 이게 사실 그 근본적으로 상담사하고 이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이제 최선의 선택을 뭐라고 할까 최상의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단일 호응으로 가는 게 서로 유리하다는 아마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감안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심적으로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뭐 동일로도 뭐 같은 얘기다는 제가 전혀 부인은 하지는 않는데 지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특수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 자체가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태생 자체도 무차피 태생 자체 같은 것도 아니었고 결국은 태생 자체가 다른 거를 지금 통합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게 어떤 게 최선책이냐고 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안을 선택하는 걸 그때 당시에는 뭐 동일노동 똑같이 그 계산은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다만 이 상담사하고 우리 관리 같이 합치면서 가장 좋은 조건으로 갈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단일 호응으로 가는 게 나중에라도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급료를 같이 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안 있습니다. 그냥 이런 부분을 조금 한번 이해를 해주셔가지고 이걸 해야지 그냥 지금 계속 그런 식으로 동의냐 아니냐고 그걸 답변을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사실 좀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현행 예규에 나와 있는 것을 지금 부인하시는 거거든요. 더 올라가면은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경력 인정, 그 다음에 대학 4년제 대학 졸업 인정, 학력 인정, 그 다음에 군대 인정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많은 요구사항 중에 단 하나 동일 호금으로 그렇게 해서 다 나머지는 이해가 됐던 것입니다. 지금 제 경우는 이제 30몇 살 먹은 친구들하고 호응이 같아요. 그때 다 뭐 경력 군대 다 인정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때 다 경력 군대 인정해준다고 뭐 서류까지 내고 다 그랬어요. 뭐 이거 본부에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정도까지 검토가 됐었는데 단일 호응제 이거 하나로 모든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렇게 맥락이 됐었거든요. 단 하나 또 옛날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그때 상여금 복리후생비 300%, 상여금 400%. 또 지금 머리를 안을 내신 분이 계시는 것 같은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건 참 슬픈 일이었어요. 지금 이 시점에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딱 규정에 나와 있는 거다. 그걸 진솔하게 설명을 하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걸 말씀해 주셔야지 그게 아니니까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 답이 안 나옵니다. 결론이 안 지어집니다. 저희가 지금 책임이 없다고 그런 건 아니고 아마 지금까지 저희가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그 절차라든가 이거 보면은 실질적으로 뭐 저희는 차별을 인정을 안 하고 같다는 식으로 지금 그런 전세 일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건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이때 당시에 지금 지나간 얘기지만 또 이때 당시에 초창기 때 이런 임금 격차가 없었더라면 차라리 이런 문제가 지금도 이렇게 나오진 않죠. 그때 이게 다 해결이 됐고 경력이라든가 다 당연히 인정 당연히 받으셨어야 되는 거는 저희도 인정을 하는 건데 다만 그때 당시 상황이 그런 여의치 못한 상황들이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다 이게 우리 상담사분들께서도 양해를 해주시고 다 수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 예산 자체를 가지고 뭐 이 차별을 두고서 이때 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 반영할 때는 다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예산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고 예산 제가 설명도 하고 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그때 당시에 특수 상황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그렇게 정한 거를 가지고
다시 지금 끄집어내서 이걸 가지고 이러냐 아니냐 그 얘기를 자꾸 되풀이하게 되면은 저희가 좀 사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보류하시고 지금도 가져왔으니까 앞으로 지금 해야 할 일이지 취업 규칙 이걸 하려면 또 우리 조합과도 협의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대전자에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실무적인 걸 하고 그러고 나서 이사장님한테 좀 뭐 위원장님이 좀 큰 결단을 내셔갖고 이렇게 좀 합의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합의를 해주시지. 그 보수 체계 개정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연장선이 되는 거고요. 또 이 조직의 그 태생이 다른 두 기관이 합쳐갖고 소상공인 진흥공단이 된 게 아니라요. 이 진흥공단에 뿌리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인 것을 우리 이사장님 또 우리 부이사장님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사고를 달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우리 운영실장님께는 또 하나 말씀드리면 비교를 하실 때 일반직하고 상담지도직 이게 비교하실 때 뭐 일반직하고 노무직, 뭐 일반직하고 생산직으로 비교하는 것은 너무 저희들 깎아내리는 것 같고요. 쉽게 조금 편하게 공직사회 쪽으로 보면은 일반직하고 기술직 정도로 이렇게 비교를 해주셔야죠. 지금 다 녹화되고 있는데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좀 사례를 비교할 때 조금 저희 입장에서도 좀 감안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저희가 뭐 노무직이든 생산직이 아닌 이유는 저희 그 통합 전에도 저희 직원들 강사료 ABC 할 때 기본적으로 B등급 받았어요. 진흥원에서 전문가로서 참여해달라 그러면 대학 교수님하고 똑같이 수당 받았어요. 컨설팅 걔들 하루 20만원씩 뭐 민간에 위탁되는 부분도 저희들은 뭐 거의 무료로 할 때도 있고 일부 수당을 받아갖고 한 적도 있고요. 또 자문료 마찬가지로 어떤 때는 뭐 통상적으로 보면 그 같이 참여하시는 교수님들 수준하고 맞춰갖고 거의 차별 없이 받았어요. 심지어 급여 외에 이 소상공인 진흥원에서 보조사업비 각종 수당을 해갖고 자기 임금 이상으로도 받은 직원들도 상당히 많고요. 그렇게 저희들을 상당히 높게 지켜주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비교한다고 해놓고 노무직, 생산직으로 비교해 주시면 지금 너무 서운하고요. 그렇게 비교한 건 아니고요. 네, 사례도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이게 적절한 사례는 아닌데. 네, 절대로 적절하다고 네. 인정할 수도 없고요. 네. 가급적이면 뭐 일반직하고 기술직 수준에 맞춰가지고 이게 그런 설명이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예. 네. 저도 뭐 상담자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제 얼굴에 신뢰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부회장님 저희 진흥공단 뿌리는 소상공인 센터인데요. 인정해 주십시오. 네, 이거 맞아요. 예. 저도. 우리 임금체계를 나눌 때 연공급이 있고 그다음 직능급이 있고 그다음 직무급이 있죠. 연공급이라는 것은 나이에 맞춰서 돈을 차별해서 받는 거. 직능급은 능력에 따라서 박사, 석사 뭐 이런 식으로. 직무급은 업무에 따라서. 우리의 임금체계는 세 가지로 있는 거죠. 우리 나이에 따라서 우리가 많이 받아요. 아니 뭐 학벌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나이 다르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직무체계죠, 그죠? 직무체계요? 직무급 체계지. 직무급은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아닌데 직무급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같은 일반직 내에서 기획의 업무냐, 인사의 업무냐, 혹은 뭐 사업의 업무냐 그 해당 업무에 따라서 별도의 직무수당이 붙어서 그 차등해주는 게 직무급제인 부분이고요. 직능급은 아까 말씀하신 능력에 따라서 그 연봉제나 그런 게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서 차등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능력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지급하고 그거는 차별이 아니죠, 그죠? 근데 직무에 따라서 우리 직무 나눈 게 직무에 따라서 나눈 거잖아요, 그죠? 직무에 따라서 나눈 거에서는 어떤 경우에 차별이 있을 수 없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법적인 판단이 문제가 아니고 저번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고용평가부가 일가정 양립에 지원해라고 법률에 의하면
그거같이 동일노동은 노사가 판단을 하면 돼. 노사가 합의해서 우리가 현대자동차 이 노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무실과 생산지 같이 주겠다. 같이 노동이다 해버리면 그게 같이 노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니다 했을 때는 아닌 것이 돼버리는 것이고. 그걸 무슨 판단을 그렇게 오래. 이거는 뭐 법 판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노사가 합의를 하면 돼.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게 같다고 해서 여러분들 뭐 같아 의견을 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걸 제가 따라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노동가치, 동일노동, 동일가치 아니라면 제가 따라드릴게요. 맞다고 하면 제가 또 따라드릴게요. 이렇게 쉬운 판단을 요구를 하는데 왜 안 내리시냐고요.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 없어요. 한 마리만 잡았어요. 이쯤에서 아마시 있잖아요. 우리가 지난 동일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 동일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에 3차 협상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찬성했죠. 그 원칙에 찬성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공단 내부로 들어오면 상담직이 수행하고 있는 노동의 가치와 일반직이 수행하고 있는 노동의 가치가 같나 틀리냐 하는 것도 쟁점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임금은 차이가 나고 있단 말이에요. 상담직에 지급하는 임금하고 공부 일반직에 지급하는 임금하고 현실 차이가 나죠. 이런 상태에서 같냐 틀리냐라고 이제 계속 질문을 하거나 논쟁을 벌이면 현실적으로 임금 차이가 나고 있는 상태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같다라고 답변할 사람도 없고 틀리다라고 얘기하기도 아주 어려운 상태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 지금 일종의 우리 임금에 대해서 그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을 좀 현실적으로 했으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론적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고 현실적 접근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이론적 접근 방법으로 하려면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노동측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동일노동, 동일가치에 대해서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 동일임금을 지급한다. 원칙 오케이. 그 다음에 상담직과 일반직의 노동의 가치가 같느냐, 오케이 같다라는 답변을 얻으면서 오케이 같다라고 이제 되면 그게 또 토대를 해가지고 같으면 임금도 같아야지 하고 이제 계속 나오고 뻔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앞을 뻔히 보면서 그 이론적으로 계속 접근해 나가는 것을 우리 이제 사측에서 보면은 문제 해결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적 접근보다는 좀 현실적 접근법으로 좀 나가는 게 어떠하냐.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란 뭐냐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지금 인건비라고 하는 것은 100% 정부 보조금으로 좀 이루어졌고 또 현재로 봐도 정부 보조금에 의해서 해결돼야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인 접근 방법을 택해서 우리 상담직과 일반직의 격차가 생겨 있는 임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정부 보조금, 즉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확보해서 우리 상담직의 격차에 있는 임금을 좀 해소할 수 있느냐, 이쪽으로 문제 해결안을 세워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제안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좀 이론적 방법을 조금 이렇게 스톱을 하시고 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것이 더 우리 상담직에도 유리하고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을 좀 택해보자. 이건 제안입니다. 아니, 선생님. 자꾸 저를
상담지도지가 일반적으로 동일노동 동일 가치가 맞다고 제가 요구를 하고 있다고 몰아붙이시는데 제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제 생각 말씀드릴게요. 상담지도주하고 일반직은 동일가치 동일노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동일임금을 맞춰줄 의무가 없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상담지도지하고 일반직은 동일노동, 동일가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측에서는 동일임금을 맞출 의무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판단은 노와 사가 한다고. 저는 일반직보다 상담지도직의 노동의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저희들 가치를 깎으려고 하세요? 저는 상담지도직의 노동의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꾸 갔다고 오기십니까? 틀립니다. 그리고 사측에서는 이 동일임금을 맞춰줄 의무가 없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게 이제 뭔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다시 뭘 요구하신 거예요? 상담지도직과 일반직의 노동의 가치는 틀리다라는 걸 인정을 하시라는 얘기죠. 처음에는 같다라는 걸 인정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우리 김정 실장이 자꾸 이야기 듣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설득을 하겠어요. 제 생각이 틀렸더라고요. 같은 줄 알았는데 가치가 틀리더라고요. 제가 그 사측에 한테 승복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담직의 근로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좀 적게 받고 있는 것이 그건 무슨 게? 아니 차후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차후 문제 자꾸 두 번, 세 번을 자꾸 건너가지 마시고요. 동일노동, 동일가치를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물론 우리 김정은 실장님은 무슨 소리 하면 일반직이 상담지도보다 노동의 가치가 더 높지 생각할 수 있죠. 저는 상담지도직의 노동의 가치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상담지도니까 제 이야기만 할게요. 일반직들은 여름에 항상 이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엉덩이 땀지나도 앉아가지고 일어나는데 상담지도직은 이 더운 날 버스를 강원도 같은 경우 버스를 2번, 3번씩 갈아타서 2시간씩, 3시간씩 가가지고 가서 도장 하나 받아옵니다. 또 받아오면 그냥 받아오느냐 앉아가지고 정부 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온갖 욕 다 듣고 그 고생해서 들어오면 또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또 욕 들어먹고 저는 상담지도직 일반직보다는 더 노동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자꾸 자꾸 깎아내리시냐고요. 저는 깎아내린 게 아니고 노동의 가치를 측정하기가 어렵다. 귀천이 없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한 거지. 누가 높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가치라는 자체를 자꾸 우리 실장님은 귀천으로 따지는데 그 귀천의 가치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사람의 가치, 귀천은 사람의 가치죠. 근데 이 노동에 말 그대로 노동의 가치는 귀천이 있어요. 그러니까 월급 다 달리 받는 거 아닙니까?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 월급 많이 받는 것이고 적게 받는 사람이 적게 받는 것이고 청소하시는 분이 아니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청소하시는 분들은 또 많이 받습니다. 저는 이야기 들으셨죠? 박사급이 청소한다고 하는 거 그걸 많이 받아요 거기는. 그런데 조금 일을 하는 청소부가 이 변호사보다 내가 볼 때 변호사가 말로만 하는데 나는 몸을 쓰니까 내가 변호사가 더 받아야겠다. 이게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치와 노동의 가치가 틀린 것이 이게 사람의 가치가 아니에요. 자꾸 우리 실장님은 사람의 귀천을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치하고 귀천하고 틀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생각이고 또 일반직 분들은 당연히 무슨 소리야 뭐 상담지들보다 우리가 더 가치가 높지 생각하실 수 있죠. 이거는 누가 오를 수가 없어요. 저는 저대로 생각하시고 일반직도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말 자체가 서로 가치가 틀리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는 두 사람이 앉아가지고 네가 가치가 없는데 내가 가치가 없는데 이건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런 이야기가 논란 자체가
그 노동이 틀리기 때문에 이런 가치를 논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가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월급 제가 작습니다. 그래서 더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동 가치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측에서 상당지도 일반적인 노동의 동일 노동, 동일 가치를 그냥 부정하세요. 저도 부정합니다. 그렇게 들리면 법적으로 판단을 제가 말씀드렸죠. 고용평등법에 이 동일 노동, 동일 가치는 노사가 그냥 합의만 보면 그만입니다. 노사가 우리는 동일 가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법원에서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맞아. 이 소리 못한다 이야기예요. 우리가 합의 보면 되는데 그 자꾸 뭐 판례 들고 오고 뭐 이런 이야기를 왜 하십니까? 저는 노동의 가치가 틀리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노래가 같다고 생각하시면 또 자꾸 또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고 같다고 하면 더 이상 싸울 이유가 없어요. 틀리다고 해버리면 둘 다 틀리다고 인정하는데 못 싸워요. 틀리다고 정의를 내려버리면 되지. 조금 약간 그 머리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왜 지금 이 이야기가 이 작년 임금 협약 때 안 나오고 올해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약간 사실 그 작년에 첫 단협을 거의 1년 가까이 끌었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단협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모든 조문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 이제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갔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임금 협약이 시작이 됐는데, 물론 임금 협약도 아마 한 1년을 끌었어야 돼요. 제대로 하려면. 근데 시간상으로 그럴 수 없는 그 어떤 상황이 있었죠. 그 단협이 6월. 그러다 보니까 또 퇴직자 또 생기고, 또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영평가 점수 받으려고 빨리 끝낸 거예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일단 거기서 이제 끝났는데, 사실 지금 이 위원장님이 계속 얘기 나오는 거는 우리 임금 체계가 왜곡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임금 체계가 왜곡이 되어 있는 그거를 직시를 하고 어쨌든 그 임금 체계를 바로잡아 보려는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여기 협상장에 와가지고 이제 얘기가 되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동안 계속 얘기 나왔던 경력 재산정 해달라. 물론 법적으로 이게 유효한지 무효한지를 떠나서 상담 지도직 그동안 경력직 해줬다고 했다가 기대만 부풀겠다가 그냥 입사순으로 줄을 세워버렸습니다. 그죠? 입사순으로만 줄을 세워가지고 거기다가 직급을 다 1, 2, 3, 4, 5, 6급 직급을 부여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봉을 단일 호봉을 다 넣어버렸고, 그러면서 직급에 따른 직급 보조비라는 걸 또 산입을 시켜줬어요. 근데 지금 센터장이라는 아니면 지역본부장 이런 분들은 직책이 있기 때문에 직책 수당이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건데, 지금 직급 3급, 4급, 5급, 막 지금 심지어 이제 6급까지 이제 업무를 다 이제 튼 상황인데, 직급에 따른 업무 제한은 없잖아요. 그죠? 네, 직급에 따른 업무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직급 보조비도 3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지금 편차를 벌려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경력 재산적 문제, 직급 보조비에 들어가는 어떤 심지어 연간으로 한 300만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런 것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 임금 체계 구조가 사실 통합부에 한 번도 이거 바로잡아 보려는 시도도 안 하고 노력도 없이 그냥 임금 협상에 와서 우리 올해 위원장 노력해서 10억 가지고 오고 5억 가져왔으니까 몇 프로 그냥 딱 자르자. 이제 이렇게 가니까는 그거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계속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임금 구조가 왜곡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러다 보니 그 매듭을 풀고 가자는 이제 그런 노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안 되는 걸 된다고 아니면 되는 걸 안 된다고 이렇게 자꾸 이제 우길 것은 아니고요. 그 우리가 지금 뭐 물론 이제 이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새로 오셔가지고 조직을 혁신을 한다. 그 다음에 새로운 뭐 조직 구조를 재편을 해본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 임금 구조에 어떤 왜곡이 없이 왜곡을 시정하지 않고서는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어요 사실. 병사들이 마음이 있어야 끌고 나가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하다못해 가지고 뭐 따로 지금 이제 뭐 기획팀에도 있지만 노력을 해야 돼 그 부분은. 최소한 그 임금 구조를 바로 잡아주려는 노력 정도가 있었다면은 오늘 이 협상 자리에서 이런 얘기 안 나오거든요. 우리 법규장님이 잘 풀어서 설명하셨는데 이사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조직을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서 난 최선을 다하겠다. 필요에 의해서는 내 손에 피를 묻히겠다. 안 풀리는 매듭은 끊어야지. 이런 제 마음에 쏙쏙 드는 말씀만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는 기다렸습니다. 믿고. 좀 전에 그런 말씀하셨죠. 위원장 처음에는 동일동이 맞다고 해놓고 왜 또 말을 바꿔는가. 저는 저기 이익을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조직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안 풀리는 매듭만 끊고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양보를 해드리는 거예요. 저는 동일동이 맞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 아니라고 하면 따라드릴게요. 끊고 가려고 하는데 왜 자꾸 못 끊게 하시냐고요. 우리 조직의 모든 문제의 핵심은 임금 차별 때문에 생긴 거 다 인정하시잖아요. 끊고 가자고요. 어? 누가 손해를 보든 간에 끊고 가자고요. 끊고 새로 시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어? 동일금을 못해주니까 동일노동 동일 가치를 인정 못하겠다. 좋습니다.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그리고 동일가치 동일가치 이걸 인정 못해버리면 이제는 직군통합, 인사융합, 순환인사, 학자계라, 상명하고의 완벽한 인사 조직체계 못 갖출까 아이가? 맞아요. 매듭을 풀 수 있었다면 저도 이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측에서 매듭 풀라고 안 하셨어요? 노력했었다는 걸 인정해드리잖아요. 풀라고 했으나 힘들었잖아요. 풀라고 하다 보니까 더 꼬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짐을 덜어드리는 거예요. 제 손에 피를 묻혀서 매듭을 끊고 새로 묶자 말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것마저도 의심의 눈초리로 혹시 이렇게 되면 내가 더 손해보는가. 지금 저 법규국장님하고 우리 그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런데 저희 쪽에서도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경력 인정 부분은 사실은 인정을 받아야 돼요. 군대 갔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임금을 산정을 지금 할 때 한정된 재원 때문에 사실 그걸 반영을 못한 거는 다 인정을 하실 겁니다. 저희도 해주고 싶었는데 이 재원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숨이 이렇게 이쪽으로 가서 경력 인정을 못 받은 부분인데 지금이라도 뭐 해주고 싶지 당연히. 근데 문제는 이 경력 인정을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 할 수가 없고 이걸 다 해주게 되면 여기에 따른 그 수많은 재원을 또 어떻게 또 조달하는 이게 지금 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는 우리 지금 일반직하고 상담직조직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데 우선 주안점을 둬서 예산을 확보해갖고 전체적으로 하자고 지금 이 안을 먼저 갖고 가는 거지 이 경력 자체가 이게 뭐 우리가 인정을 못한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그걸 해주려고 하더라도 하다 보면은 지금 우리 이제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군대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그것만에 따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는 건지 그게 저희는 또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지금 저희 이제 조직이 물론 이제 동일 노동, 동일 가치가 맞다고도 할 수도 있고 아니다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근본적으로 보면은 통합전에는 상담사라는 그 법적 지위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죠? 상담사에 대한 자격에 대한 기준이 시행령에 이제 상담사는 이렇게 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상담사다 하고 어떤 법적으로 지위를 가지는 그런 직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11년 이제 공단 통합되고 하면서 그 상담사라는 그 명칭이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업무는 남아 있어도 명칭 자체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호봉은 단일 호봉으로 또 통합되어 가고 이러다 보니까 상담 업무라든지 우리 그 노사협의회 하면서 이제 명칭에 대한 얘기도 그러고 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문위원회라는 명칭까지도 이제 발전이 됐는데 그런 게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혼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보면은 짚고 가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해야 상담 지도직이냐, 일반직이냐, 이런 어떤 조직 통합이라든지, 본부와 센터 간의 업무 교류라든지, 인사 교류라든지, 어느 공간이든 통합 5년 되면은 인사 교류, 교차 근무를 실시를 합니다. 서로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차 인사 실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후속 조치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매듭을 못 푸니까는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거죠. 지금 뭐 저도 본부에 지금 지원금융 형식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있지만은 이 하나도 어떻게 보면은 운영실에서 상당히 어렵게 결정하셨을 거예요, 그죠? 어떤 형태로 이 지원금을 해야 될지 임금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앞으로 첫째 선정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사장님이 지금 제일 가슴 아파하시는 게 그거예요. 모셔갖고 상담이고 이거 같은 적으로 해갖고 섞어서 능력 있는 사람 좀 같이 공론해도 발탁을 해서 일하고 싶은 그 생각이 많으신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자꾸 하나하나 이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동일 노동이냐, 동일 노동, 동일 가치가 맞냐, 틀리냐, 이 부분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답은 간단하게 나와요. 그 어려운 거 아니냐 다 알지 않습니까? 그 부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단협의 임단협 장소이기 때문에 말이라든지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죠. 그죠?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에 실장님도 말씀하기,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고, 압니다. 왜? 여기서 말 한마디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니까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임단협 장소이기 때문에. 아마 이사장님이나 기타 부이사장님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답을 찾아보면 나와요. 네, 거기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자, 동일노동, 동일같이 버리고 가입시다. 그냥 포기하고 직권 통합 안 하면 되죠. 인사용화, 순환인사, 합작해라 안 하면 됩니다. 그냥 이제 더 이상 돈 가지고 싸우지 말고 이걸 또 인정을 안 함으로 해서 또 우리도 얻는 게 있어요. 어떤 식으로 이래가지고 제가 인정받고 나오면 우리 저 센터에 계신 분들 더 좋아할 수도 있어요. 왜? 옛날에 우리는 그 진흥원하고 이렇게 전국적인 동일 가치를 인정을 안 받았을 때는 우리는 딱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전국적인 조직하고 그 지역적인 조직이거든요. 그 지역에서 자식 키워가면서 적은 돈으로 자식 키워가면서 부모님 모시가면서 알콩달콩하게 적은 돈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돈은 똑같고 일은 3배 4배가 많아지고 그 다음 또 적은 돈으로 2시간 3시간 원거리로 또 빨리 내네. 그게 싫은 거예요. 적은 돈 받고 옛날처럼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임금 우리 만족합니다. 옛날처럼 가면 돼요, 그냥. 아까 우리 저기 손동현 국장님도 말씀해 주시고 고맙습니다. 그 임금 체계가 내고를 받다 보면 그 매듭을 좀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매듭을 푸는 방법을 여기서 이렇게 논의한다고 해가지고 빨리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 우리 그 문을 매듭을 풀려고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이제 같이 하기로 할까 이제 저는 이제 동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실무적으로 별도로 좀 이렇게 상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푸는 방법을 좀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여기서 토의하면 어떻겠어요? 다음에. 여러분들이 솔직히 지금 원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동일 노동, 동일 가치, 나중을 생각해서 마음속으로만 인정을 한다. 그러나 동일 임금은 못해준다. 몇 프로 이상은 가지고 이야기하자. 지금 딱 원하시는 게 그거죠. 시장이 맞죠? 마음속에 있는 그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협상을 하고 돌아가면 저는 우리 조합원한테 맞아주고요. 내년에 제 선거 있는데 저 연임 못합니다. 연임 못하면 우리 김 팀장이 저를 가만히 두겠어요. 지금도 별로고 있는데 만날 때마다 위원장님 이게 얼마나 남았어요? 내 가만 안 둘 건데 이 협박하는데 나도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인정을 하시고 해야지 제가 사는 길이라고. 깔끔하게 에이 상담률도 일반주의지. 동일 노동 동일자 아닙니다. 아니니까 몇 프로 인상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이래 하시든지 아니면 동일 노동 동일 가치가 맞다고 인정을 해버리시면 동일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야죠. 저도 좀 합시다 좀. 내년에 저 노조인장 못하면 우리 처자식 직업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보복 들어오긴데. 아니 우리 노조원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데 그렇게 하겠어요. 다 아시거든. 노조원들도 여기서 이쪽 가치와 저쪽 가치가 같다 틀리다 여기서 결론 안 난다는 거 다 알고 있는 사람. 진짜 오늘 자꾸 오늘 말씀하시니까 제 진짜 우리 홈피에 들어가서 댓글 다니는 데 보여드리고 싶어요 진짜로. 아까 내가 우선에서 이야기했죠. 우리 김승훈 실장님은 지금 우리 저 노조들 사이에 스타라고 지금. 누가 막 신상도 틀대. 와 김승훈 실장 옛날 우리 센터 출신이고 센터 있을 때 뭐도 했고 뭐도 했는데 이 사람이 왜 우리를 못 잡아오면서 저래 안다니. 신상 틀리도 지금 망동. 그런데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한테 놓고 노조인단의 권한은 조건으로 놓는 거예요. 제가 우리 이사님처럼 무소불위의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무소불위의 힘이라는 거는 어떻게 하든 반발이 없는 걸 무소불위를 하지 않습니까? 노조위원장은 조합원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부탁을 드리잖아요. 제발 저를 설득 좀 해달라고. 그래야지 제가 또 조합원한테 설득을 할 수 있다고. 농담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금 동일 같이 싸우고 있으니까 밑에 댓글들이 뭐라고 달리냐면 끝까지 가자. 정 안 되면 법대로 가자. 법적으로 가자. 농담이 아니고 달려있어요. 굳이 원하다면 내가 그것만 인쇄해서 드릴게. 이름 지우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동일노동 동일가치 마음속으로만 인정받고 몇 프로 인상 안 들고 가면 우리 조합원들이 저를 살려주겠어요. 조합원한테 맞아주고 노조위원장 쫓겨나면 저는 김팀장한테도 맞아주고. 내년에 연임 못하게 하려는 그 고도의 전략에 휘말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2011년도부터 계속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노동조합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고 그때 운영지원시설도 아마 조은재 부장, 정우석 본부장 노력을 해서 계속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실제 그 성과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다. 물론 만족은 못하겠지만 이게 그 본부의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여기서 이거를 맞다 뭐 인정해라 마라 하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참 되게 그 어려운 문제고 지금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직급
그러니까 임금 구조이 왜곡돼 있다는 얘기, 아까 직급 보조비 관련해서 그런 부분 저희가 실무진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또 사실 오늘 사실은 대전제가 뭐 그런 게 있었지만 사실은 예산 배정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논의를 좀 많이 하려고 했었습니다.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또 이 문제가 또 이렇게 되니 내 위원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아까 그 안, 오늘 가치가 아니라 하고 그 안으로 가자고. 그래야지 저도 조합원들한테 가서 할 말이 있단 말이에요. 동일같이 동일 노동인데 왜 이거밖에 안 받아왔노? 조합원들이 저한테 안 그러겠습니까? 그냥 동일 노동, 동일 가치가 아니라고 인정해버리고, 아니기 때문에 균등조를 난 요구 못했다. 우리는 지금 균등처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다못해 은행까지 알아보니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다만 그래서 뭐 사측에서는 계속 기재부나 통해서 뭔가 앞으로 계속 700%를 맞추려 노력을 하겠다라고 뭐 그 정도가 내가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말로는 안 되고 행동을 보여달라고. 지급률로 가지고, 지급률로. 그러면 제가 믿어드릴게요. 지급률로 가지고. 임금 협상 테이블에서는 일반적으로 균등치고 한다고 적고, 있는 돈만 받잖아요. 나머지는 임금 채권으로 가세요. 아니, 돈이 있을 때 주세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야, 이게 해줬다가 나중에, 내일은 당장 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우리가 나쁜 놈이죠. 근데, 나중에 우리 기금이나 뭐 생겨가지고 돈이 분명히 주머니 있는 거 보이는데, 없다고 한다. 그때 우리 강한 놈이지. 여러분들 잘 아시면 저는 명예를 중요시 여깁니다. 요만큼만 머리 숙이면 얻을 게 이만큼이라도 저는 머리 안 숙이는 사람이에요. 빚으로 남기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돈 생기면 주세요. 근데 돈이 생겼는데도 안 준다. 그때는 붙들어 가야지. 그렇게 사인한다고 지금 당장 하는 소리 안 할게요. 우리 적금 넣는다 생각할게요. 그 정도는 해주셔야 우리도 이제 믿죠. 자, 대출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자꾸 뭐 대출 얘기, 저도 대출 알아봤어요. 제가 알아본 은행은 된다는데, 우리 사측이 알아본 은행은 안 된다고 보니까, 우리 사측보다는 노조인장을 은행에서 더 치주는 거네. 더 믿음이 가는 거네. 그러니까 대출 얘기 안 할게요. 자꾸 안 된다고 핑계 대는데, 나 더 이상 얘기 싫고, 지급률로 가시죠, 지급률. 마음은 있다면서. 마음이 있으면 쌓일만 한데. 조금만 보여주세요, 조금만. 그 마음을. 그냥 마음이라도 마음을 내고 엄청난 얘기입니다. 엄청난 얘기. 그거는 사실은 저도 아직 검토를 못 해가지고. 아니, 뭐, 대출하고 지금이라고 둘 중에 어떻게 더 부담이 됩니까? 내가 또 자꾸 양보를 드릴게. 두 개 다 부담됩니다. 아니, 그 둘 중에 어떻게 더 부담되냐고. 대출은 이자가 나가지만 지급률은 이자는 안 나가잖아.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발언권을 말하지 마. 네. 지금은 이자가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막말로 지급률을 갖다가 우리가 이 뒤통수를 쳐가지고 소송을 걸어버리잖아요. 법원에서도 이걸 판단을 해. 뻔히 돈이 없는데 줄 수 없는데 우리가 소송 걸었다고 해서 야 줘라 이런 거 안 해요. 사항을 다 판단을 한다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제가 항상 우스갯소리 그래. 이 노조에서 이 고생하고 해도 실질적으로 우리 집 형들은 아마 하나도 돈 못 벌 거다. 지금 들어오는 신입들은 우리 공단 사기 좋아질 거야. 우리끼리 이거 한다고. 그런데 지금 당장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한 7, 8년 후면 충분히 우리 주머니 돈이 생길 거예요. 그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돈 있을 때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게 우리가 사실은 이거 뭐 제가 뭐 사실 뭐 검토를 못 해봐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아마 이사님도 그렇고 부사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일반 민간기업이 아니고 정말 회사가 정말 민간기업이라고 하면 내가 우리 회사 직원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너네들을 이 정도 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못 주고 있어. 근데 향후에 회사가 좀 잘 되면
잘 되면 지금 한 부분까지 계산을 해서 나중에 줄게 라고 일반 민간에서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을 끌고 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정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집단이고 이거를 과연 우리가 약속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 문제도 의문이 들고 그런 권한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이거는 뭐 여기서 당장 뭐 답변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진짜 너무하십니다. 제가 지금 당당당하고 명분만 다 그러니까 알아는 보겠습니다. 대통령도 허나 공약을 공공약을 하잖아요. 허황 공약인지 대통령도 주민 돈 없으면 있어도 네. 그거 공약 하잖아요. 지금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번 또 숙제를 자꾸 주시네요. 그러니까 지급률로 갔다고 해서 지금 당장 소송 붙는다고 우리가 못 받아내요. 그러나 믿음은 줄 수 있잖아. 믿음. 그 정도도 안 하신다면 이제 더 이상 이제 협상이 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자꾸 뭐 누가 자꾸 벌써 누가 또 흘리던데 저는 한평등한 제가 요구한 거 아닙니다. 제가 그게 싫어서 2년 동안 그 사비 써가면서 그 겨울에 가서 고생한 걸 그 한평등한 야기하기 있었어. 그동안 야기하기 있어서 그 고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제가 한평등한 요구하겠습니까? 저도 원하는 건 상향분명안이에요. 근데 상향분명안이 나오니까 한평등안도 같이 나온 것이지. 틀린 게 아니고 누가 뭐 위원장님 흘렸어요, 우리 저 일반직들이 저를 보는 눈이 다른데 전에는 막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이제는 인상 팍팍 쓰면서 눈을 피해요. 누가 흘렸어, 분명히. 그렇죠. 흘렸지. 자, 그러면 뭐 양해 안 하시겠다는데 뭐 더 있어봤자 될 것도 없고 그러면 자 이제 또 좁혀 들었죠. 동일같이 동일로도 다음 차까지 또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주 배려심 깊은 사람이에요. 그 정의 내리는 건 다음 차 때 또 시간 드리고 다음에는 상향근동에 대해서 해오십시오. 그때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실장, 우리도 뭐 좀 과제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우리만 과제를 같이 만들어. 우리도 좀 같이 좀 우리의 안을 좀 제시하면서. 부사장님, 그 권리와 물을 하기할 때 윤동호 입장에서는 우리가 권리서 사측이 무자고 당연히 사측에서 숙제를 좀 받아야지. 그리고 한 가지 더 아는 알겠죠. 노조위원장 쫓을 생각 자꾸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봤는데 그 안은 노조위원장 쫓으려면 고도의 실수입니다. 동일노동 동일같이 인정하는 듯 하면서 몇 프로 안 들고 오면 그거는 우리 조합원들한테 저보고 몰려가자는 얘기예요. 저도 살 방법을 갖고 있어요. 우리 조합원들이 이야 노조위원장 올해도 역시 노조위원장답다 올해도 뭔가 했네. 이 정도로 갖고 오셔야지. 지금 동일노동 동일노동 그것도 인정 안 하시면서 그 몇 프로 인상 안 들고 오면 우리 조합원들 저는 맞아주고요. 내년까지 안 갑니다. 바로 지금 탄핵 들어옵니다. 탄핵. 우리 전 이사님이 그런 말씀 하셨죠. 우리 뭐 방금 실장님이 이거 위원장 지금까지 2년 동안 해오고 있는데 설마 사람들이 그래 하겠느냐. 원래는 금방 있습니다. 원수는 뼈에 사무치고 은혜는 금방 있어요. 옛날 우리 이사장님 중기전에 계실 때 진짜 직을 걸고 지동원 임금 올려줬잖아요. 가니까 와 우리 임금 올려준 이사장님 오셨다 이래 하던가요? 아무도 모르죠. 우리도 그런까지 다. 제가 한탄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2년 동안 내가 우리 조합원들을 위해서 뭘 해줬던 그거는 지나간 일입니다. 근데 조금 뭐 손해보고 이런 거 뼈에 사무칩니다. 그래서 딱 정리를 합니다. 또 뭐 했다 한다 이야기하지 마시고 동일노동 동일가치에 대한 정의 한 번 더 또 시작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향 근동을
왜냐면 하위평등은 정의적이기 때문에 좀 논의할 필요도 없고, 최악의 경우는 하위평등은 가는 것이고, 상향평등을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노조원들한테 가서, 야, 우리 위원장 대단한 일을 했다, 우리 위원장 멋있다, 최고다 소리 나올 그거 안을 들어보세요. 뭐 몇 프로 안 그거 말고. 이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어차피 그 임금 협상은 임단협입니다. 그래서 임금뿐만 아니고 단협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임금, 우리 직장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임금 외에 뭐랬죠? 인사랬죠, 인사. 그죠? 자, 근데 우리 상사 측은 자꾸 오해를 하시는 게, 인사가 뭐 노조가 이야기하면 뭔가 뺏기는 것이다. 생각하실 때, 그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뺏기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한, 초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들 보면, 이 인사를 할 때, 요즘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 자꾸 하죠. 남의 하고 불 안 된다고. 물론 칼을 쥐고 있지만 이 칼을 잘못 쓰면 상대방한테도 엄청난 피해를 줄 뿐더러 나한테도 그게 돌아온다고요. 칼을 잘 써야죠. 그래서 인사권 나한테 칼자루 쥐고 있다, 막 해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센터에 대해서 얼마나 아신다고? 센터에 대해서 정보도 안 얻고 몇 사람 얘기만 듣고 칼이 들어가지고 이번 인사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충 처리에 대해서 빨리 머리를 써주시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단면평가 실시하십시오. 노조는 못 믿어도, 노조위원장은 못 믿어도 직원 전체는 믿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쇠고기를 이만큼 들고 와가지고 한 사람도 이거 몇 건이고 하면 막 50건이다, 40건이다, 한 건이다,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데 100사람, 1000사람한테 물어보면 얼추 평균의 답이 나온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사람이라도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몇 사람이 내는 답보다는 정확한 정답에 근접하는 답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대화동을 정치학 보니까 우리 이사님도 정치학 보니까 잘 아시겠죠, 그죠? 우리가 이 주권을 이야기를 할 때 군주 주권, 왕에게 그 권한이 걸려 있다, 군주 주권이고, 무슨 소리 하나 국민 주권이 있다. 두 가지가 있죠, 그죠? 그랬을 때 국민 주권주의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물론 위정자들은 그 국민을 우매한 백성이라고 치부할지는 몰라도 그 위대한 지도자를 만드는 것은 국민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우매한 국민이 있을지 몰라도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이 오면 그만큼 위대한 것이 바로 국민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사회 경영 들어보셨죠? 그죠?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홉스, 로커, 루소 이 정치학들이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 통치자는, 그 다음에 그 정부는 어떻게 인민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만들 것인가, 이걸 계속 고민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잠시 임대했기 때문에 계속 좀 노력해야 돼요. 내가 지금 지고 있다고 해서 그 권리가 내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시 국민을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조직의 주권은 어디 있느냐? 직원들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주권은 직원들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직원들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리더가 직원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할 경우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혁명이. 그죠? 우리 직장도 우리 사회 생활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한두 사람 보고 우매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사람들한테
100이면 100상대 다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바로 다면 평가입니다. 다면 평가를 하고 난다면은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발생될 수가 없어요. 왜? 그 인사 자체를 갖다가 직원 스스로가 있는데. 그래서 다면 평가 실시를 강력하게 요구를 하면서 오늘 저 5차 임금 협상은 마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다면 평가 어떤 개념으로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우리 보직 개념들이 있죠. 보직 개념에 또 적용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센터에 있을, 지자체에 있을 때는 센터장이 될 때 여러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봐가지고 이것저것 조사를 예를 해가지고 들면 누구누구한테 센터장을 되면 나머지 센터에 있는 사람들. 센터에 있는 전국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 나는 센터장을 모실 수 없다. 이런 사람한테 억지로 시켜봤자 그 센터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상 다면 평가하면 예를 들면 이게 재밌어서 그런데 고맙습니다. 예를 들면 센터장을 인사를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인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도 있고 그 센터에 상관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본부장이 있고 그렇죠. 또 누가 있을 수 있는가? 센터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 본부의 부서원들에게 평가받는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주니까. 아까 얘기했죠. 사측에서 여러 사람 후보들을 내놓고, 거기에 어차피 인사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딱 뽑는 거는 어느 정도 단면평가의 점수를 반영을 하시는 거예요. 이랬습니다. 일부 평정장 역으로 제가 센터장, 본부장을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 거꾸로 본부장, 센터장은 저를 평가하지만 그 피평장자는 그 센터장이나 본부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저기 노무현 대통령 때 주로 이제 주장을 해가지고 했던 채택을 했던 단면평가는 중간에 한 사람이 있으면 밑에 사람, 동료, 위에 사람 다 받았어요. 그렇죠. 상향하는 거 다 같이 받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어느 센터장이 있으면 센터장끼리 관련된 몇 사람으로부터 평가를 받아보고 그 센터 직원들로부터 평가를 받아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센터장을 평가할 수 있는 지역 본부장 내지는 그 다른 사람이 그 시각이 다르니까 평가를 받아봅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저희 공단은 사업부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부서. 사업부서에서 정책실명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들가게 사업, 협동화 사업, 기획을 해가지고 우리 센터에 내려보낸다. 그럼 과연 그게 잘된 사업이냐? 그 사업을 전체 센터에서 부서가, 즉 부서장이, 본부장이 평가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일선 센터 직원들하고 본부부서하고 유대관계가 잘 되고, 이렇다면 우리 김성근 실장님 같은 경우는 과연 인사가 적정했는가, 적정한 이동이 이루어졌는가를 센터 직원들한테 평가를 받는 거죠. 정책 실명제라고. 단점이 있다면 이런 이야기, 단점을 지적하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 센터장이나 리더들이 인기 영합해가지고 흐르기만 생기느냐? 그건 아까 말씀드렸죠. 우매한 국민하고 단정 지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두 사람한테 이야기를 한다면 인기 영합주의가 되겠지만 모든 사람 아까 건물좀 엮었을 경우는 결국은 정답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 단면평가도 좋아요. 저기 장단점은 물론 있지만 그 시행을 해보고 나서 이거 좀 거추장스럽다고 다음에 없애버렸어요. 또 어떤 데서는 두 개를 종합해가지고 쓰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려만 하는 거죠. 그래서 좀 3차 노사협의 이제 정식 안건을 채택한 협의사항입니다. 단면평가. 그래서 미리 이제 노사협의 안건 정식 채택사항이지만 미리 좀 생각을 해보시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면 사측을, 우리 인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들 보면, 아이고, 사측이 인사를 주면 좋겠다. 사실은 해보신 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짐입니까? 잠도 못 자죠. 근데 그만큼 더 짐을 덜어주는 영향도 있었어요. 네.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좋은데. 준비춘에는 아마 다른 평가 지금은 하고 있는 건 알아요. 했었는데 말이에요. 지금은
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노사협의회 안건 올려가지고 3, 4분 그럼 좋은 조건이요. 네, 너는 좀 그렇게 해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2014년 이동영상 제5차는 3시 47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